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욱입니다. 여러분 혹시 상간녀 혹은 상간남 명의로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다 돌려놨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항상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함께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. 혼인 생활의 파탄을 야기한 자, 소위 말하는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한테는 우리가 위자료 청구도 하고요. 또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친권자, 양육권자에 관한 지정, 그 다음에 양육비 청구. 거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 재산분할의 의미는 법률에 있는 법률대로만 보자면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 이런 건데, 실제 우리가 혼인기간 중에 꼭 형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일반 배우자가 예컨대 상속을 받았다든가 증여를 받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두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건 아니죠.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그 혼인 생활 속에 그 재산을 잘 유지했다, 보존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을 해서 나눠줍니다. 그런데 이 재산을 이혼을 앞두고 그것도 상간녀, 상간남에게 이거를 다 옮겨서 재산을 없이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러면 상대방 배우자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. 예, 우리 법원은 물론 이제 이 사례는 조금 특이한 거였습니다. 그 배우자가 러시아인이었는데요. 일단 러시아인이라고 해서 그쪽 국가 법에는 없는 법을 우리 법을 적용한 거다 하는 국제사법상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, 오늘은 단순화시켜서 상간녀 상대로, 상간남 상대로 대상인 재산이 다 넘어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 문제에만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민법에는요, 사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사행위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, 그러니까 채권자의 재산, 그러니까 변제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로 빼놓는 거예요. 안 갚으려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채권자가 이것은 당신이 내 빚을 안 갚으려고 이것을 넘긴 거니까 다시 원상회복해놔라 라고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채권자 취소권이에요. 이 민법에 있는 이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가 우리 가사소송법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. 과거에는 가사소송법에 그 조항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재산을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는다거나 이래서 소송을 2번을 했었습니다. 민사상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원래 그 배우자한테 이거를 갖다 놓고 그러고 나서 재산 분할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2번에 걸쳐 소송을 하는 게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예 가사소송법 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들어갔죠. 그래서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 혹은 우리가 재산 분할의 대상인 재산을 이혼을 앞두고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했다든가 혹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이걸 바꿔놨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것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그 재산을 이거 남도 아니고 상간녀, 더군다나 그 상간녀하고 사이에 애까지 낳고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그 재산을 온통 다 이제 돌려놓은 건데요. 그런 경우에는 마땅히 당연히 이 이혼할 적에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을 알고 두 사람이 통모해서 짜고 넘긴 거다라고 해서 이것은 원상회복을 명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,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그 상간녀 상대로 넘어간 재산 중에서 2분의 1을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요, 우리가 왜 이렇게 외도하는 남자들 보면은요, 재산을 이렇게 그 상간녀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거 찾아올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어떨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이혼을 전제로 해서 아까 우리가 사행위 취소를 해서 이거를 남편한테 다시 넘겨놓고 그걸로 재산분할 받는 거 말고, 내가 혼인생활 중에 남편이 그 여자한테 재산을 넘겨줬다. 나는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그 재산은 찾고 싶다. 어떨 것 같으세요? 궁금하죠? 그때는 사실은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 남편이 그 여자하고 사이에서는 예컨대 증여로 했든 매매를 했든 넘겨줬을 적에
그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라 그래요. 두 사람 사이의 그 내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요. 그래서 불법한 원인으로 그것을 넘겨줬을 때 이미 다 넘어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오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. 근데 그거하고는 달리 앞의 사례는 재산분할로 내 몫을 내가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인정이 된 사례고요.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정말 법을 안다고 하는 거, 법에 대해서 뭔가 뭐 전문가적 지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런 사건 사고에 접했을 때 좀 마음이 편하죠. 그래, 나 이제 법으로 한번 해볼 거야 라고. 아무리 사회가 탁하고 어려워도 우리 사회의 마지막 근간은 사법권입니다. 네, 이 법에 관한 정보 제가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